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인 방향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흐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큰 물줄기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HBM EUV랑 저희가 테슬라 자료집을 지금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이 자료집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올라가니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통해 투자 등급을 매수로 유지한 채 목표가를 기존의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상향을 해줬죠. 근데 왜 상향했니?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방문한 결과 테슬라가 핵심 전기차 사업에서 2025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으로 해서 뭐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얘기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까지 1000대 옵티머스 로봇을 오스틴 공장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테슬라는 이 로봇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감축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내려가는데 기술력은 올라가니 사실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기술력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성장성이 없는 건데 기술력은 발전하는데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오, 괜찮은데?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이 로봇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테슬라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 V13입니다. 이게 풀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FSD의 차기 버전인 V13의 배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2분기까지 무인 자율주행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거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고 차량 자체의 자율주행 기능을 얘기하는 이 HW 버전이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의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V13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풀 셀프 드라이빙 V13은 엔드 투 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엔드 투 엔드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엔드 투 엔드 방식은 데이터 입력부터 최종 행동 결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운영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신경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와 정반대가 모듈형이에요. 모듈형은 뭐냐라고 한다면 센서에서 뭐 이런 게 감지가 됐어. 그럼 감지된 거를 누구한테 보내요. 그럼 누구는 이거를 확인만 합니다. 감지된 게 이거야. 그러면은 감지된 거를 또 누구한테 보내요. 그럼 얘는 결정만 합니다. 야, 감지된 게 이거니까 멈춰. 아니면은 뭐 계속 가도 돼. 아니면 뭐 피해서 가. 그러면은 이 다시 감지한 거를 또 움직이게끔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엔드 투 엔드는
그냥 하나의 머리가 말 그대로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확인하면서 뭐 저러니까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뭐 저러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신경망처럼 엮여 있는 겁니다. 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이 자율주행의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형보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 당연히 모듈끼리 서로 오고 가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반응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추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인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삭제하고 자율주행 전 과정을 AI가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확인하고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내리는 거를 자율주행이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하나. 인간 운전자의 풀셀프 드라이빙 V13으로 주행하면서 개입하는 거리 간격이 기존보다 5배에서 10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 V13이 개입을 훨씬 많이 하고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완전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수는 없어요. V13의 주요 개선 사항은 주차 상태에서 버튼 하나로 풀셀프 드라이빙을 시작하고요. 주차된 차량 빼기, 후진 주차 기능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 차고라든가 조금 좁은 주차 자리도 이 테슬라가 잘 찾아 들어가고 잘 나오고 하면서 정말 정밀하게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기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요. 주파수 36Hz의 풀 해상도 주행 영상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충돌 방지를 위한 예측을 개선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이게 좀 핵심이 됐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게 하는 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차에도 주차하는 기능이 있다곤 하지만 안 쓰죠. 왜? 기능이 사실 조금 허접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보여줬을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차와 이동, 그 다음에 다시 주차를 긍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드 투 엔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거를 하나가 통솔하는 네트워크가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다시 주차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P2P, 파크 투 파크를 구현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자율주행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 그 다음에 다시 주차를 해놓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서? V13에서. 그래서 이 V13이라는 게 버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이 출시되어 카메라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이 당시는 얘기한 대로 베타였습니다. 테스트 버전으로 나왔다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23년이고요. 풀셀프 드라이빙 V12가 공식 출시가 됐고요. 이 버전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 코딩을 최소화하고 신경망이 차량을 제어하기 시작했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율주행이 좀 진심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5년 초까지 인간 운전 능력을 능가하는 수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아 진짜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버전 따로 하드웨어 버전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버전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나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V13이 이번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따로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버전입니다. 아까 FSD 말고 이제는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센서, 이 모든 것들이고요. 하드웨어 1입니다. 2014년에 모빌아이와 협력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 전방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장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능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2입니다. 2016년도였고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전방 레이더를 탑재해서 주변 환경 인식 능력을 향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는 낫더라. 2016년이 그래도 카메라도 늘어나고 센서도 좋아지고 하니까 훨씬 좋아졌더라 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바꿔요. 그래서 하드웨어 2.0의 개선판으로 처리 능력 향상과 추가 GPU 탑재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의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가까웠다면 이제 2.5부터 이제 좀 자기의 의식들, 자율주행의 의식들이 조금 깨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3입니다. 2019년에 드디어 풀셀프 드라이빙이 공개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풀셀프 드라이빙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2021년도에 나왔던 그 풀셀프 드라이빙이 2019년도에 하드웨어 3에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이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를 탑재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 대비 약 21배 향상된 처리 능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 불렀던 것들은 보조 시스템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2019년부터 자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자율주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제 H 하드웨어 4입니다. 이게 2023년이고요. 하드웨어 3에 비해 해상도와 충실도 측면에서 약 4배에서 5배 우수하고 추론 기능 면에서도 3배에서 5배 빠르고 강력하다. 전기는 200W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어디냐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 아까 전에 얘기했던 V13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지금 합쳐져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새로운 버전 안 나오나요? 왜? 얘는 2013년도에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에 V13이 나온 거잖아요. 12가 23년도에 나온 거고 13이 올해 나온 거니까. 그러면 W 하드웨어 5 나와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AI5가 2026년 초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5년이 아니고 2026년 초 출시입니다. 아마 사이버캡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0W 전력을 소비하고 추론 능력이 50배 개선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것도 V13이 아니라 뭐 V14라든가 새로운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 되겠죠. 아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기준은 이 A5를 기준으로 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2025년이다. 그게 내년이겠죠.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데이터 포맷이 달라 전처리가 힘든 센서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에서 본 거 따로, 레이더에서 라이다에서 걸린 거 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합쳐서 결과를 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은 오류도 많고 이 문제가 많더라. 차라리 카메라로 그냥 모아서 카메라로 본 걸로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확률이 높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타입의 센서여도 해당 센서의 버전과 제조사별로 규격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힘들고 데이터 엔진에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빼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 카메라 중심으로 지금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
지금 4년 말에 V13이 나왔고 2026년에 뭐가 나옵니까? AI5가 나오죠. 그럼 그 중간이 2025년도부터 아마 자율주행에 진심을 다할 거다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테슬라가 꽤나 자율주행에 진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이버캡 2026년을 준비하려면 2025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모두 집중하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큰 물줄기가 바뀌지 않을 거는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2025년에 수혜받을 우리가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퓨런티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퓨런티어를 그냥 퓨런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일단 퓨런티어가 실적이 좀 뛸 때 왜 뛰었냐? 최대 실적 달성의 원동력이 하드웨어 3에서 4로 전환으로 인해서 대당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하고 화소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성능과 연계되는 카메라의 특성상 AI5에서는 추가적인 탑재량 증가와 화소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질 거고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뭐 그만큼 수혜받지 않겠어라는 간단한 우리가 그냥 논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테슬라의 센싱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퓨런티어의 제조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엮여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납품하면은 거기에 수혜를 보는 거고, 조금 납품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되죠. 모델 2라고 부르는 그 부분도 아마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올해 퓨런티어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2023년도만 좀 유독 보면 매출액이 확 뛰었거든요. 465억, 영업이익도 12억, 16억 나다 갑자기 72억 이래 버렸죠. 그리고 올해는 뭐 말해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올해 보면은 24년 9월, 12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가 지금 적자로 지금 컨센이 나오고 3분기는 적자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습니까? 크게 올랐죠. 이게 왜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상승이 좀 거품이라고 보는 거죠. 왜? 지금 오를 때가 아니다. 이거는 오르려면은 조금 더 지나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조금 더 좀 밀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2만 원 이하로 좀 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2만 원 이하로 밀렸을 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왜 관심을 둬야 되냐? 이거죠. 퓨런티어의 실적 전망입니다. 왜? 아까 전에 23년도에 H 하드웨어 3에서 4로 갈 때 수혜를 받았죠. 내년은 뭐 할 때예요? 4에서 5로 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300억에서 내년도에 440억으로 다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억에서 6억이죠. 예, 6억에서 2025년도에 73억으로 다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24년도에 오르는 거는 너무 조금 거품이 꼈다 보고요. 실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23년도만큼의 실적이 25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26년도까지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적이 25년도에 좀 제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2025년도는 퓨런티어 성장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은 좀 과하게 올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2025년을 기대를 하면서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관심을 둬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결국에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지금 투자하고 동시에 밀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고 4년도에 V13이 나왔고 2026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AI5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낀 2025년도가 준비의 해다. 뭐 자율주행. 그러다 보니까 뭐 발주하고 장비 발주하고 투자하고 하는 시기가 2025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런티어는 2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2025년도에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테슬라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저희가 싹 다 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 자료집이라든가 이거는 어디서 자료집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도 올려놓는데 여기 테슬라 자료집이 없죠. 이거는 지금 최종 수정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네, 믿으시고요. 제가 약속하고 올려드릴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다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다음 주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무료로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6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니까 꼭 매일매일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거 장전에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